자, 오늘은 문제집 이거 마지막 시간이죠. 뒤에 농지법까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합시다. 오늘은 325쪽에 계시고 건축법에서 구조와 설비. 자, 뺐습니까? 이 부분은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맞추기 참 힘듭니다. 뭐가 나올지. 예.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책이 없는 게 좀 옵니다. 그리고 한 번 냈던 것은 다시는 안 냅니다. 이 부분 워낙 냈기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2번. 자, 2번 찾았습니까? 다음은 건축법령상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기둥과 보호 목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안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 이러의 규모에 해당하는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서 제외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쪽 것은 고정되고 다른 쪽 것은 지대지 않은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에 따라서 구조안전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것은 고정되고 다른 쪽은 지지하지 않는 이런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차양 고등이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무슨 건축물입니다? 합니까? 특수구조 건축물을 하죠. 4번에 6층 이상의 건축물을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할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됩니다. 5번 한쪽 것은 고정되고 다른 쪽 것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의 경우 이거 특수구조 건축물이죠. 자,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건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교재에 어디 보시면 되느냐면은 175쪽을 보세요. 175쪽. 자, 175쪽 찾았습니까? 자, 제5절에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1번에 구조안전 확인에 양갈로 2번을 보세요. 자, 일항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을 구조안전 확인한 건축물 중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자, 착공 신고할 때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 제출해야 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1번 청수가 2층 그리고 갈로 안에 주요 구조부인 기둥 보호가 설치되는 건축물로서 기둥과 보호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일 경우에는 자 3층 이상인 이런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야 돼요. 그 다음 이번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목구조 건축물일 때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자, 이런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도 제출해야 돼요. 거기 방금 문제 1번이었어요. 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는 어떻습니까? 제외하죠. 거기 2번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 13m 이상 건축물, 처마 높이 9m 이상 건축물, 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 건축물. 자, 이런 건축물도 다 구조안전 확인해야 되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은 8번에 자
2조 18호 과목 및 다목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 건축물을 뭐라 부르냐?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방금 푼 문제 3번처럼 한쪽 곳은 고정되고 다른 쪽은 지지되지 않는 이런 건축물로서 차양이나 보가 튀어나가는 것이 3m 이상 돌출되면 이걸 특수구조 건축물로 보죠. 자, 이것도 구조안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아시고, 자, 근데 양갈로 3번 보시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을 할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6층 이상 건축물은 협력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푼 문제에 4번이 여기에 해당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어 있죠. 이것도 협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5번이 틀리죠. 협력을 받지 않는 데서 틀렸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3층 이상의 피로티 형식의 건축물, 지진구역에 있는 건축물들이 자, 건축구조기술사 협력받아서 안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번 문제 보시고,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승인 받는 즉시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자, 그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것은, 자, 청수가 2층, 자, 주요구조부인 기둥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일 때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 능력을 자, 공개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2번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목구조 건축물일 때는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그 밖에 건축물 규모, 중요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하는 건축물이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3번, 첫째 1번에는 3층이 들어가야 되고 2번에는 200제곱미터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176쪽, 176쪽. 자, 176쪽 찾으세요. 자, 176쪽에 보시면은 2번에 건축물 내진 등급의 설정 및 공개라고 되어 있죠. 양가로 3번에 보면 공개 대상 보세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승인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됩니다. 어떤 건물? 자, 박스는 1번 청수가 몇 층? 2층. 자, 그리고 주요 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일 경우에는 몇 층? 3층 이상이 돼야 되죠. 그 다음 연면적이 얼마 이상? 200제곱미터. 목구조 건축물일 때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자,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거기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 뭐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매년 낼 때마다 책이 없는 걸 내버리니까 책이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다 실어버리면 책이 굉장히 두꺼워지겠죠.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놓을 때는 자, 우리 자료에다가 몇 개 해놨어요. 딱 몇 개 해놨는데 그거 너무 맞추고 안 놓으면 뭘 쓴다? 마음의 번호를 쓰세요. 그 방법 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 번 냈던 거는 다시는 안 내요, 시험에.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4번은 기출이 됐던 것이고 5번 다 지금 풀 필요가 없습니다. 6번 같은 건 한 번 냈던 것이고 7번,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9번 문제 보시고 9번 이건 자료에 있는 문제죠. 이건 자료에 있습니다. 자, 성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높이가 30m를 넘는 건축물에는 성용 성관계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다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성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1번이 틀렸어요. 자, 30m가 아니고 31m 초과돼야 됩니다. 비상용이 들어가려면 31m가 초과되는 건축물이 되어야 비상용이 들어갑니다. 30m가 아니죠. 2번, 성용 성강기를 비상용 성강기 구조로 할 경우에 비상용 성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3번, 고층 건축물에는 성용 성강기 중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성강기로 설치해야 됩니다. 4번,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점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원칙서로 성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성강기 들어가는 건물은 일단 층수가 6층 이상이 돼야 되고 연면적이 2,000점 이상일 때는 성강기 다는 것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12층이죠. 성강기가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고, 자, 우리 5층짜리 건물에 가면 성강기 없는 경우가 많죠. 5층은 성강기를 의무적으로 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건물에 들어가 또 있어요. 그는 이제 임의로 설치했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5번, 층수가 6층일 때 6층인 경우로서 각 층 거실 바닥 면적의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해서 하는 건축물은 성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6층일 때만 적용돼요. 7층부터는 적용도 안 돼. 6층으로서 거실 바닥 면적의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직통 계단을 하나씩 설치했을 때는 성강기 설치가 면제됩니다. 직통 계단이 뭡니까? 직통 계단. 그것도 모르면서 이런 거. 자, 직통 계단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각 층에서 그 계단을 탔을 때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계단을 직통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건물에 직통 계단 몇 개 있습니까? 2개. 2개 있잖아요. 네. 저쪽에도 있고 끝에도 있죠. 그래서 이 층 바닥판 면적이 넓기 때문에 넓으면 직통 계단이 2개. 직통 계단 설치하는 기준은 이 보행거리 기준입니다. 보행거리. 그래서 보행거리가 20m 이내일 때 20m까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 데는 20m 넘죠. 그래서 직통계단이 여기 2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m가 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교재에. 189쪽 보세요. 189쪽에. 자, 189쪽에 보시면 제7절에 기타 제한 특별건축구역 등이 다 되어 있죠. 자, 1번에 성강기라고 되어 있죠. 자, 성용 성강기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용 성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본 문제 4번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맞고, 단 6층인 건축물로서 6층일 때만 이 뜻이죠. 각 층 거실마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 5번이다 이렇게 하시고, 비상용 성강기 추가 설치는 높이 얼마가 초과되어야 됩니다. 31m 초과될 때 비상용이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1번이 틀렸죠. 자, 피난용 성강기 고층 건축물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성강기 중에서는 한 대 이상을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피난용 성강기로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 2번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3번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높이 규제 문제로 가봅시다. 1번 문제 찾았습니까? 건축법령상 건축물 높이를 제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죠. 2번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그 높이가
9m 이하면 전국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띄워야 돼요. 4번에 3의 경우에 그 높이가 9m를 초과할 경우에 전국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을 띄운다. 이게 틀리죠. 9m 초과할 때는 높이의 2분의 1을 띄어야 돼요. 높이의 2분의 1 이상. 5번에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 건축물에는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1조 확보를 위한 높이이지 않은 정하지 아니할 수 있죠. 4번에 틀렸는데 187쪽에 보세요. 187쪽에. 거기 보시면 건축물 높이 제한이라 되어 있죠. 거기에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의 높이 지정 보시면은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1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조례에 의한 지정 보시면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2번이 거기에 해당되니 맞는데 시군조례로 정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어떤 조례?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제한 기준. 전용주거나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전국방향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다음 범위 안에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해야 되는데 높이가 9m 이하일 때는 인접대지 경계선은 얼마 띄웁니까? 1.5 이상 띄워야죠. 1.5m. 거기 3번이고 높이가 9m 초과될 때는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 띄워야 되죠. 그것 때문에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요약집에 189쪽 보세요. 7절에 기타 제한 및 특별건축구역 등 위에 보면 방갈로 2번 있죠. 찾았습니까?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1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서 거기에 4번 문제를 봅니다. 4번. 4번 찾았습니까? 건축법령상 1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1조 등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각 부분은 원칙적으로 정남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일정 거리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거리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된다. 틀렸죠? 정남이 아니고 정북 방향 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여기에 여기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건물이 있고 이 대지 지금 건축물 지을 때 이 남쪽 정남 방향 경계선이고 이 북쪽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일조권을 적용할 때는 항상 북쪽이 원칙입니다. 남쪽이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남쪽 아니에요? 어디예요? 북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9m 이하짜리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북쪽 경계선과 이 외벽 사이에 띄우는 거리는 1.5m 이상을 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지에 이렇게 9m 초과되는 건물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요 사이에 북쪽 경계선과 이 외벽 사이에 띄우는 거리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해가 이쪽에 있죠. 뒷대지 햇빛이 들어온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남쪽을 적용하면 이 건물이 돌아앉아 버리죠. 그럼 높은 쪽이 여기 오버리죠. 그럼 뒤에 그늘이 많이 집니다. 그래서 북쪽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하나여 1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는다.
자, 전용 주거, 일반 주거지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하나는 게 아니죠. 일단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이 다 적용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동주택의 건축물 기숙사 제외하고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자 4배가 아니고 2배. 근린상업이나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2배가 아니고 4배 이하로 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아파트 단지예요. 예. 그럼 아파트 각동 안 차야 되죠. 자, 1조권 적용시켜서 안 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방금 읽었던 3번은 자, 기준이 되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 각 부분 높이의 높이는 그 부분부터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몇 배? 2배를 안 차라. 그럼 여기에 자, 우리가 첫째 독이 들어갑니다. 채광창이 이렇게 나 있겠죠. 요 사이에 띄운 거리가 있겠죠. 경계선에서 띄운 거리가 D라 하면은 요 건축물 높이는 2D 다 2배까지 올 수 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여기에서 자, 근린상업지역이다 준주거지 하면은 4배까지 띄웁니다. 4배까지. 그럼 더 높게 올라가겠죠. 더 높게 올라가. 네. 자, 그래서 4배, 2배를 서로 바꿔놨죠. 그 다음 4번에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가 1m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주택은 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막 5번 자, 2층 이하 이거나 높이 8m 이하 건축물에는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1조 확보리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틀렸죠. 2층 이하로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되죠. 2층 이하고 높이는 8m 이하일 때 적용하지 않죠. 자, 그래서 교재에 187조 보시면은 2번에 1조 확보리한 높이 제한 찾았습니까? 자, 중심상업이나 일반상업에 이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은 일단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방금 푼 문제에서 2번이 틀렸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에는 모든 건축물, 중심상업 일반상업지역은 적용하지 않고 그 외 나머지 용도지역은 어떤 주택만? 공동주택만 적용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거기에 전용주거 일반주거 내 건축물의 1번 제한 기준 보시면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다음 범위 안에 조례가 정하는 그 이상 띄어야 되는데 정북방향 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되죠. 1번이 정남이라 해서 틀렸다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에 양가로 3번에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찾았습니까?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 출제하기 굉장히 곤란한 전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일이 한번 풀고 끝나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거기에 1번 채광을 위한 방향의 수평거리에 의한 높이 제한 보시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는 채광 등이 있는 벽면에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몇 배? 2배. 근린상업 준주거지일 때는 4배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3번이 틀렸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인동거리에 의한 높이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인동거리가 뭐예요? 인동거리 동과 동 사이 거리 그걸 인동거리라 합니다. 동과 동 여기에 다음에 여기 아파트가 뒤에 또 들어가죠. 요 사이사이 거리를 인동거리라 해요.
자, 인동거리 높이이자 한번 봅시다. 동일한 대지 아래 이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 거리는 다음 거리 이상의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할 것. 단 당의 대지 안에 대지가 동지일 기준으로 자 9시부터 15시 사이 2시간 이상을 연속해서 1조가 확보할 수 있도록 거리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인동거리 제한에 따라 되고 요 동과 동 사이에 아니면 동짓날 있죠. 동짓날에 여기에 2시간 이상 1조가 될 수 있도록 띄워도 된다. 둘 중에 선택해라. 자,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1번에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자 이상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라. 자, 그래서 요 사이에 띄우는 거리는 이 건축물 높이가 H라 이 말이죠. 0.5H 이상 띄운다 이 뜻이에요. 요렇게 띄워도 되고 아니면 동짓날 기준 2시간 이상 1조 되도록 띄워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옛날 아파트는 가보면은 동과 동 사이가 자 이 널찍하게 돼 있죠. 요즘 아파트 바짝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명박 씨가 대통령 당선되면서 건설사 주택 건설사에 바로 딱 당선되자 그 다음 날 바로 바꿔줬어요. 옛날에는 요 사이 띄우는 거리는 이 높이만큼 띄우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건설사 뭐 엄청 그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딱 바꿔줍니다. 다음 날 대통령 딱 되고 난 뒤에 요거 한 배에서 0.5배로 바꿔줘요.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건설사가 0.5배로 바꿔놨어요. 그 요즘 아파트는 아파트 사이 간격이 넓습니까? 바짝 붙여놨어요. 바짝 붙여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저 안에 다 보이잖아. 예, 그 집에 뭐 내 집안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예, 왜냐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죠. 전부 다 보고 있어요. 예, 너무 가까이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딱 닫으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다음 2번에 보시면은 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 자 남쪽 방향 그 갈로가 어디가 끝이 나요? 남쪽 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서로 주된 계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할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0.4배로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의 0.5배.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건물이 요처럼 똑같지 않죠. 높낮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높낮이가 있을 때는 뭐 낮은 건물의 몇 배, 높은 건물 몇 배 이렇게 해라 이 뜻이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감옥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봉시설을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는 부대시설, 봉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어라. 요 다음이 예를 들어서 복리시설이 있다. 그럼 요 사이에 띄우는 거리는 이 복리시설의 높이가 A라면 뭐 A만큼 띄워라. 그 다음에 또 여기도 A만큼 띄우고 또 동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안차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파트 동을 배치시키는데 시험에 놀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맞는 4번 지문은 그대로 보세요. 자, 여기 교재는 없는 내용이고 내려가면은 189쪽에 방갈로 2번에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 건축물로서에 대해서는 당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정하지 않는데 2층 이하로서라고 해놨죠. 이거 나가 있죠. 그것 때문에 5번이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면적 높이 산정의 2번 문제는 뭐 전에 안 풀어드렸죠? 예. 자, 그래서 몇 번 문제를 보느냐. 여기에 건축 면적에 관한 것은 여러분 시험에 거의 출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336조에 가시면 6번 문제 찾았습니까? 건축법령상 다음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냐? 자, 이런 용적률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죠. 예. 그 용적률 공식이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이죠. 각 정바닥 문제 학계 연면적에 여기는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지하층,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이런 건 넣지 말고 곱하기 100이다 이 뜻인데, 자, 문제 조건은 대지 면적은 얼마나 했습니까? 2000이요. 자, 그 다음에 연면적을 구할 때 지하 1층은 넣으면 안 되죠. 지상 1층은 피로티 구조 넣으면 안 되죠. 주차장 순대했으니까. 지상 2층은 주민공동용시설 사용이 400, 주택 400 해서 800이죠. 자, 그리고 3, 4, 5, 6, 7 5개 층은 800입니다. 그러면 총 6개 층이 800이죠. 자, 그럼 6개 층 곱하기 800 하면 얼마? 68, 48, 4800이죠.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 240%. 자,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보시고, 다음은 공동주택인 건축물이다. 2, 3층은 주거전용 공간이고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다락의 높이는 1.7m, 청하 길이는 50제곱미터, 50cm, 대지 면적은 200제곱미터, 용적률, 건폐율 한도는 각 200%, 50%, 정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얼마냐. 자, 그래서 정축 가능한 연면적을 물었을 때는 푸는 요령이 있죠. 자, 먼저 설치할 수 있는 그 대지에 설치할 최대 면적부터 구해야 되죠. 최대 면적은 자,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입니다. 대지 면적이 얼마나 써요? 200. 용적률은 200%. 자, 그러면 최대 면적은 400제곱미터죠. 예. 대지의 2배를 쌓으리라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설치된 연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때 설치된 연면적에는 자, 예를 들어서 지하 부분은 들어가면 안 되죠. 주차장 들어가면 안 되고, 자, 그 다음 뭐 피난안전구역이나 대피공간이 있다면 이런 거 다 빼야 되죠. 그리고 피로티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빼야 됩니다. 피로티. 그 다음에 다락도 1.5m 이하짜리나 1.8m 이하짜리는 다 빼야 되죠. 예. 자, 그러면 그림에 보시면은 주차장이 있죠. 빼야 되고 주민공동시설이 있죠. 자, 그런데 피로티라고 되어 있죠. 그럼 빼야 됩니다. 피로티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층은 들어가고 3층 들어가고 다락은 층구가 1.7m니까 빼야 되겠죠. 1.8 이하니까. 그럼 2개 층 들어가니까 얼마 설치된 것은? 200. 자, 최대 설치한 400에서 설치된 거 200배니까 전축 가능한 연면적은 200. 그래서 5번이 다 됩니다. 뭐 8번도 똑같은 문제 여러분 풀어보시면 되고 10번 문제 갑시다. 자, 건축법령상 면적 높이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1번 한옥의 경우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에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부터 1m의 수평이 있는 부분을 건축면적에서 자, 제외한다. 틀렸죠? 1m가 아니고 2m.
자, 이렇게 한옥이 있다면 요 끝에서부터 얼마 후퇴한다? 2m. 요쪽 끝에서 2m. 자, 이렇게 해서 요거로 둘러싸진 수평 투영 면적으로 건축 면적을 구합니다. 이 반듯한 이 면이 한옥의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건물이 없는 이 부분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T롱 때문에. 그럼 이쪽 부분 2m 후퇴한 요 끝에서 요 부분은 건축 면적에서 어떻습니까? 제외되겠죠. 1m 아니고 2m예요. 자, 그러면은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2m 후퇴하니까 건물 안까지 들어오더라. 한옥인데 2m로 후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요렇게 해야 됩니까? 요거 아니지. 예. 이럴 때는 2m를 후퇴하되, 지금 이 문제도 사실 잘못됐어요. 2m를 후퇴하는데 외벽의 중심선까지만 후퇴해야 됩니다. 이렇게 후퇴했는데 건물 안까지 들어왔죠? 그럼 어디에? 외벽 중심선까지. 여기도 외벽 중심선. 요렇게 해서 자, 요걸 가지고 한옥의 건축 면적으로 합니다. 처마가 2m보다 짧을 경우가 있죠. 그럴 땐 외벽 중심선까지만 후퇴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 틀렸죠. 1m 아니고 2m. 2번 성간기 탑 등 옥상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면적에 상관없이 청수에 산입을 하지 않는다. 틀렸죠. 이것도 우리 자료에 정리해 놨죠. 자, 여기에 성간기 탑 계단탑이 있습니다. 이 탑의 면적이 이 건축 면적이죠. 자,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는 청수에 안 들어가죠. 8분의 초가 되면 청수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거기 틀린 이유가 건축 면적에 상관없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청의 옥내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등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옥내일 때는 산입해야 됩니다. 옥외나 옥상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4번에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의리, 놀이터, 조경시설 면적은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거기 맞고. 5번 벽, 기둥, 구역이 없는 건축물인 경우 지붕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진 수평 투영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 자, 바닥 면적이 포함한 데 되죠. 자, 그 말이 이 뜻이죠. 자, 요렇게 생긴 건물인데 여기에 벽, 기둥, 구역이 없죠. 그 1m 후퇴하고 이쪽에서 1m 후퇴해서 자, 이거로 둘러싸진 이 부분은 자, 바닥 면적이 어떻습니까? 산입한다 해야지. 제외한다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4번이 맞고 남이 틀렸는데, 자, 우리 교재에는 어디 보시느냐면, 자, 거기에 183쪽을 보세요. 자, 183쪽 찾았습니까? 자, 양가로 이번에 건축 면적이라고 해가 있죠. 자, 거기 1번 보시면 처마, 차양, 구연, 거박기와 비슷한 것으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돌출된 끝부분부터 다음 부분에 따른 수평거리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 전통 사찰은 4m를 후퇴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축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분에 상부의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된 돌출창이 설치된 축사가 있어요. 이거는 3m 후퇴시켜야 돼요. 와, 이렇게 축사에 많이 튀놓을까요? 동물도 비 맞으면 묵습니까? 안 묵습니까? 안 묵잖아. 자, 여기 축사예요. 자, 여기 염통 있죠? 비 들어가면 묵습니까? 안 묵습니까? 그 비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줘야 되죠. 예,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3m 이상 돌출됐을 때, 축사 같은 것은. 자, 그 다음에 거기에 2번에 한옥은 얼마?
2m 이하권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라고 되어 있죠. 이 중심선까지 거리라는 게 이거예요. 2m 우태했는데 건물 안에 들어오죠. 그럼 중심선까지 우태라 이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 시험에 노느냐? 안 놉니다. 여러분 건축 면적 아무 관계 없어요. 자, 그래서 1번은 그것 때문에 틀려서 2m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바닥 면적 양가로 3번 찾았습니까? 1번의 벽 기둥, 자, 구역이 없는 건축물인 경우에 그 지붕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우태한 선으로 둘러싼 수평투영 면적으로 산정하죠. 그러면은 5번에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제외하는 게 아니고 수평투영 면적으로 포함한다 해야 되죠. 자,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보시면 피로티나 그 밖이야 비슷한 구조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통행이나 차량통행, 주차에 전용될 경우에 공동주택에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4번에 보시면 옥상에 설치하는 성간기탑, 자, 계단탑, 다락은 천공 1.5m, 경사지 병역들은 1.8m 이하인 것 등과 그 다음에 보시면 옥상, 옥외, 지하라고 되어 있죠. 옥내 있습니까? 없죠. 자, 옥상이나 옥외,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구조물, 자, 건축물 외부, 내부에 설치한 굴뚝, 더스터, 슈트 등등. 자, 이런 시설은 바닥 면적의 끝에 보면 어떻게 한다? 제외하는데, 방금 문제에서 3번은 옥내라고 했죠. 옥내일 때는 포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다. 그렇게 하시고. 5번에 공동주택 지상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리 놀이터, 조명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죠. 그게 4번입니다. 4번은 맞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2번은 왜 틀렸느냐? 내려가면은 2번에 높이 산정 방법이라 되어 있죠. 자, 방가로 2번 보시면 옥상에 설치하는 성간기탑, 계단탑 등은 수평투영 면적합계가 건축 면적이 얼마? 8분의 1 이하일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자, 10에 넘는 때는 넘는 부분만 높이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양갈로 부분에 청수에 가시면은 거기도 마찬가지. 이번에 옥상에 설치하는 성간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투영 면적합계가, 즉 탑의 면적합계가 당일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는 청수에서 어떡합니까? 제외. 2번이 건축 면적과 상관없이 제외한 데서 틀렸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높이와 청수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로티 기타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당해 보면 공중통행, 차량통행, 주차에 전용될 경우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않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이를 바닥에 산입한다. 틀렸죠? 공동주택에도 산입하지 않습니다. 2번 건축물 높이는 지평물부터 당해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일정 전체에 피로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 가로구역에 따르는 건축물 높이 제한 및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로티 청구를 제외한 높이로 합니다. 자, 그래서 맞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건축 높이는 지평물에서 당해 건축물이 상단까지 높이를 한다고, 옥상 바닥까지 높이를 한다 이 뜻이죠. 자, 요까지 바닥에서 지평에서 상단까지 하는데, 자, 1층이 피로티가 되어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피로티가 됐을 때는 높이 산정의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제외라. 자, 그래서 가로구역 같은 데서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성간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수평투영 면적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자, 연면적의 8분의 1이 아니고 건축 면적이죠. 건축 면적이 8분의 1 이하인 경우 그 부분 높이가 10m 넘을 때는 넘는 부분에 한해서 당해 건축물 높이에 산입합니다. 틀린 이유가 연면적의 8분의 1이 아니고 건축 면적의 8분의 1. 4번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성간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
수평투입 면적학계가 당위 건축물의 연면적이 하면 또 틀렸죠.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청수에 산입하지 않죠. 자, 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당위 건축물 높이 3m 하나의 총 계산하면 안 되죠. 4m를 하나의 총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푼 문제에 자, 거기에 1번 질문은 184쪽 보세요. 자, 184쪽에 제일 밑에 보면 방과후 3번이나 들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자, 바닥 면적에서 제의하는 거, 피로티나 그 밖이야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통행, 차량통행, 주차에 전용될 경우와 공농주택에서는 바닥 면적 제의하죠. 공농주택에서 제의하죠. 1번이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자, 그렇게 가시고. 자, 그 다음에 높이 산정으로 가봅시다. 제일 밑에 보시면은 높이 산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물 높이는 지표물부터 당위 건축물이 어디까지? 상단까지 높이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옥상에 설치하는 성간기탑, 계단탑 등으로 수평투입 면적학계가 건축 면적이 8분의 1 이하일 경우에 그 부분 높이가 10m 넘는 경우에는 넘는 부분에 한해서 건축 높이로 산정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본 문제의 3번이 자, 이것도 틀렸죠. 연면적의 8분의 1이 아니고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거기에 양가로는 청수에 2번 보시면 옥상에 설치하는 성간기탑, 거도,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투입 면적학계가 당위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경우에 청수에서 어떻습니까? 제의하죠. 그것 때문에 4번 틀렸죠. 자, 3번이 틀렸죠. 연면적이 아니고 거기에 4번이죠. 건축 면적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갈로는 청수의 1번 보시면 청의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높이 몇 메타를? 4m를 한쪽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5번이 틀렸다 이렇게 하시고 2번은 자료 책이 없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이제 기타 제한으로 갔어. 1번 문제 봅시다. 특별 건축구에 관한 문제인데 출제 가능성이 매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0년 넘도록 출제를 안 되고 있어요. 자, 봅시다. 특별건축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는 특별건축구의 지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정 신청 받는 날부터 30일 내 건축원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2번 특별건축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보는데 관로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은 제외하죠. 3번 특별건축구역에서는 국가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해당됩니다. 4번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주차장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일부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습니다. 5번 특별건축물이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 제한, 자, 그리고 1조 학부련 높이 제한 이런 것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자, 190조 보세요. 190조. 자, 특별건축구역이라고 나가 있죠. 찾았습니까? 190쪽에. 자, 190쪽에 특별건축구역은 어떤 곳이 있냐? 자,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곳이에요. 창의적인 건물 짓는 곳이다 이 뜻이에요. 통하여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등에 따른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있도록 특별히 지정한 구역인데 한마디로 창의적인 건물을 짓는 곳으로서 건축법 같은 거 적용하면 창의적입니까? 적용하지 않고 창의적 짓는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은 울산에서는 보기는 힘들고 부산에 가면은 해운대 센텀에 영화전당 건물 아시죠? 그 건물이 특별건축구에 지정받아서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특별건축구의 지정은 누가 하느냐?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합니다. 자, 옆 페이지 가서 거기에 2번에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이라고 해가 있죠. 자, 거기 보면은 특별건축구에서 건축기준 등 특례사항을 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되는데 1번에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도 특례 적용받아서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국가자체가 지는 국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해당이 안 된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내려가서 3번에 특별건축구의 지정 절차 등에 보시면은 1번에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장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 강시장, 도지사에게 자, 각각 특별건축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첫째 줄에 위에 넘어가서 지정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중앙건축위원회, 특별시, 광시, 도지사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정합니다. 방금 푼 문제 1번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이. 자, 내려가서 동그라미 6번 보시면 특별건축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국회법률에 따른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이 자, 있는 것을 보는데 단 간로 안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적인 변경은 의지 안 됩니다. 제의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푼 문제 2번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고, 자, 내려가서 5번에 관계법령 적용 특례 보시면 1번에 특별건축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같은 정을 안 합니다. 그게 5번이니까 5번 맞다 이렇게 하시고, 옆 페이지 가시면 6번 통합조건계획 수립 시행이라고 해가 있죠. 1번에 보시면 특별건축에서는 다음 각 호 규정에 대하여 개별 건축물마다 정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일부 대상으로 통합 정할 수 있는데 1번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라든지 부설 주차장 설치라든지 3번의 끝에 보온 설치는 개별 건물마다 들어가지 않고 인근지역에 통합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해운대 센텀과 미가이 전당 건물이 뭘 통합적으로 해놨느냐, 주차장을 통합적으로 해놨어요. 그 큰 건물에 가면 주차대수 한 대도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는 주차될 수 없습니다. 창의적 건물인 방이 되니까. 그래서 저 밑에 내려가면, 그 건물 밑에 내려가면 큰 주차장, 그게 통합적으로 해놨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방금 푼 문제 4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부터 또 잠시 쉬었다 갑시다. 4번부터